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내일업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나 소셜 번호 없이 내일 라이센스를 갱신할 수 없게 되고 또 세탁업소 퍼큐 규제 등 우리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계의 규제 강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와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등이 함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갖기도 했습니다. 업소 매매가 급감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업계 종사자들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대거 참여한 시위가 뉴욕타임즈 사옥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성토하고 내일업계 보도에 대한 뉴욕타임즈 사과를 요구하는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오늘 오전 11시 맨하탄 뉴욕타임스 사옥 앞에서 열렸습니다. 시위는 내일업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뉴욕 한인 내일협회,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회원들과 중국계 내일협회 회원 등 소수계 인종 종사자 그리고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회원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시위에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사임과 편파 왜곡 보도를 한 뉴욕타임스의 사과를 요구하는 구호가 이어졌고 아시아인 등 소수계의 스몰 비즈니스를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거세게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강력하게 뉴욕타임스도 잘못된 기사를 정정 기사를 내보내야 되고 뉴욕 주지사의 사임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엔 어린이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부모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한인 내일협회 이상호 회장은 환기시설 의무화 행정명령 이후 업소 매매가 급감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소규모 내일업계에 목소리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위를 통해서 주정부에 저희의 어려움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주정부에 전달을 하고 저희들이 협력 가운데서 주정부랑 협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의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은 오는 10월 3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상호 회장과 관계자들은 이에 반대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끝까지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한편 이번 달부터 소셜 시큐리티 번호 없이는 뉴저지주에서 내일 면허를 갱신할 수 없게 됐는데요. 뉴저지 한인 내일협회는 관련 규정의 유예 기간을 추가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한인 내일협회는 오는 25일 주 미용국과 면허 발급 기관인 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 담당자와 회동을 갖고 소셜 번호 없이도 라이센스 갱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뉴저지 내일 면허는 텍스 아이디만 있어도 갱신이 가능했었습니다. 주 당국은 2년 전부터 소셜 번호 없이는 면허 갱신을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2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내일업계의 요청으로 2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이번 갱신 기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일협회 나수용 회장은 면허 갱신 규정 강화로 인해 생기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폐업하는 업소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한인뿐 아니라 뉴저지주 전체의 경제적인 손실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내일업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관련 부처에 잘 전달하고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뉴저지주 내일 라이센스 갱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정승진 후보가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서민용 주택 공급 확대와 세입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는 동시에 기존 정치인들의 서민을 위한 정책 실현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보현 기자입니다. 정승진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후보는 오늘 플로싱 샌포드 애비뉴 주택가에서 서민 주택난과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약 발표회는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세입자들을 괴롭히는 건물 소유주로 지목한 트립탑 개발회사 소유의 아파트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퀸즈 칼리지 도시계획학과 테리 험 교수는 퀸즈 지역 주택난의 핵심 문제로 서민주택 숫자가 급격히 감소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서민용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난을 해소하고 개발업체의 임대료 인상 횟수를 제한해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등 각종 보호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현실인데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모두가 압니다. 기존 서민주택들을 보호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서민주택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정 후보는 퀸즈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대형 개발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등 의지가 없다고 현직 정치인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가 토지 용도 변경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의회를 찾은 주민들은 날치기 처리에 당황하며 조례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가 논란이 되었던 토지 용도 변경 조례안을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70여 명에 달하는 주민이 반대 의견을 전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지만 의회 측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표결을 실시해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토지 용도 변경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통영 문제로 인해 뒤늦게 통과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안 됐다고 하시는 거죠? 전혀 안 됐지요.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냥 행정의 폭거입니다. 저희들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이렇게 통과시키는데 우리는 아주 할 말 다 못하고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타운 의회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승인했고 한인 등 일부 시민이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지금 이분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처음인가 그런 것 같은데 자주 오셔서 회의 진행을 좀 아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한 이날 회의에선 이종철 펠팍 부시장의 부적절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회의에 참석한 권형만 씨는 의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이려면 조례안에 대해 공부 좀 하고 오라는 이종철 부시장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고 이 부시장은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이며 오해였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권형만 씨와 한인 주민들은 강행 처리된 조례안 통과 무효 서명운동과 한인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조례안에서 비롯된 펠팍타운과 주민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한편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의 토지 용도 변경 조례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한인 주민들이 주축이 된 팰리세이드 파크 유권자 협의회가 출범합니다. 한인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8일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는 특별회의를 열고 표결 순서까지 바꿔가며 조닝 변경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조닝 변경안 반대에 앞장서온 일부 주민들은 팰리세이드 파크 유권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자발적인 권리 찾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의회는 조닝 변경안 반대에 앞장서온 권형만 씨와 뿌리교육재단 안용진 전 회장을 주축으로 구성됐고 현재 150여 명의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들이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의회는 빠르면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 공식 발족할 예정입니다. 우선 협의회는 출범식에 앞서 이번 조례안 통과의 문제점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하고 조례안 철회 서명 운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진행해 한인들이 정치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정당한 주민들의 권리를 찾는 캠페인 등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협의회는 매달 넷째 주 화요일에 열리는 타운 의회 정례 회의에 참석해서 주민들의 현안을 타운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무기한 중단된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브니의 부활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예 조치는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7월 31일부터 온라인 청원 사이트 change.org를 통해 매분이 프로그램의 부활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에는 7일 기준 791명이 동참해 목표 서명자 수 1000명의 약 80%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청원운동은 중앙아시아 출신 다이애나 마블라노바에 의해 시작됐고 목표 서명자 수를 달성하면 청원서는 연방의회와 국방부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마블라노마는 청원서에서 이번 유예 조치로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매분이 프로그램 신청자는 대부분 외국인 유학생들인데 매분이를 통한 입대가 불가능하면 미 체류를 위한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정치나 사회, 문화적 폭력이 심한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피해를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육군 모병사령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이후 매분이 신청 접수가 재오픈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성년자 담배 판매 금지안이 8일부터 발효됐습니다. 18살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판매가 금지됩니다. 연방식약청은 지난 5월 발표했던 미성년자 담배 판매 규제안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8일부터 발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일반 담배는 물론 규제가 약했던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말아서 피우는 담배, 물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 판매가 금지됩니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9년 FDA에 담배 감독 권한을 부여했지만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규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전자담배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경우 구매자의 연령 확인 방법이 모호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 등이 요구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규제안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구매할 때 사진이 부착된 아이디를 제시해야 하고 소매업주가 무료 샘플을 제공하거나 자판기를 통해 나이 검사 없이 판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규제 위반에 따른 벌금 등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습도가 높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쾌지수가 높은 날들 시원한 극장에서 좋은 영화 한 편 감상하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말부터 이정재, 이범수와 헐리우드 톱배우 리암 니슨 주연으로 현재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상영된다고 합니다. 또 배우 김수로 씨가 제작자로 합류한 뮤지컬 그린카드가 맨하탄의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